자, 지금부터 26년 3월 9일 모의고사 풀이 내신 대비용으로 줄거리 위주로 빨리 진행됩니다. 쌤 지금 한 24번까지 연달아 5개 촬영했는데 용량 부족해서 날라갔다. 파이팅. 여러분은 반복해. 지금부터 진행합니다. 가보자. 자, 20번부터 갑니다. 고1은 첫 문장에 소재 후크 거의 다 나오니까 한 번에 잡아보자. Remember, 기억하세요. How you learned to drive or cook이라고 했어. How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방법을요. 뭐를 말이야? You learned to drive or cook. 당신이 어떻게 운전을 배웠고 요리를 배웠는지 과거에 그 방법에 대해서 기억해 보세요라고 했어. You practice. 너는요 연습을 했습니다. While 뭐 하는 동안에 someone coached you라고 했어. 누군가가 너에게 코칭을 해주는 동안에 니는 연습을 했을 거야. 실제로 운전도 배울 때 되면은 뭐 부모님이 옆에 계셔서 가르쳐주고 시험 칠 때는 또 그게 뭐 일단 관련자분이 타고 이래서 뭐 브레이크 밟으세요, 발 떼세요 뭐 이렇게 누가 코칭을 해주면서 연습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야, 그제? 그리고 분사구문인데 계속해서 reminding 너에게 상기시켜 준다라고 하는 거야. 너에게 뭐를 말해? What to do? 뭘 해야 될지. 발 떼세요? 아니면 브레이크 밟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니들은요. 요 문장 네가 뭔가를 배울 때 옛날에 코칭이란 단어 요 단어가 지금 후크로서 가장 떠올라야 된다. 안 보이면 어쩔 수 없고 너무 안타까운데 꼭 보여야 된다. 코칭이란 단어가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할 때까지 until you able to coach yourself라고 했어. 자, 네가 네 자신에게 코치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건데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너에게 뭘 해야 될지를 계속 알려준다. 그런 다음에 eventually 결국에는요 automatically라면 자동적으로 그것을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죠? 자, 후크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코치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reminding you what to do 요것도 중요하지 그지? 너에게 뭘 해야 될지를 알려준다 코칭해준다 요게 후크입니다. 자 가보자. 자 철전 이제는 대상이 등장합니다. 이제 애들입니다. 애들이 이제 뭐를 배울 때 뭐 누군가가 코칭을 해줘야 된다 요런 글이겠지 그죠? 애들은 배웁니다. values 하면 가치관을 배우는데 much the same way라고 하면 같은 방식으로 대부분 같은 방식이래요. 같은 방식이라면 뭐와 같은 방식인데 앞에서 언급됐던 요 부분하고 같은 방식이란다 그지? 빨간색으로 체킹된 거. 애들도 이제 가치관을 배울 때 누군가의 코칭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애들은요 이제 연습을 합니다. Different kinds of behavior while 중간에 놔두고 위에 지금 내용 똑같다. Practice 한다, practice 한다. while 뭐 하는 동안에 그제? 오른쪽에는 보다 많아 뭐 누군가가 코칭해 준다 이거겠지 그제? 애들은요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그러한 방식의 행동들을 연습을 합니다. 뭐 하는 동안에 자 코치로서 당신 부모입니다. 부모가 도와줍니다. 뭐를요? 집중하도록 해줍니다. 포커스는 on이랑 친하다 그제? A, on, B 그리고 병치됐다 on이 그제? 요 B 두 가지에 초점 맞추도록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너의 집중을요. What is important? 자 운전할 때도 뭐 안 필요한 거는 다 빼고 중요한 거에만 초점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겠지 그제? 그리고 fine이라고 하면 정교한 미세한이라는 뜻이 있어. tune이라고 하면 맞추고 조절하는 건데 뭘 맞춥니까? important skills 그러면 중요한 기술을 이제는 미세하게 조정하도록 거기에 초점 맞출 수 있게 해준다. 첫 번째 뭐? 중요한 것에 집중하도록 해주고요. 이제는 중요한 기술을 이제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 맞출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누구다? 어른으로서 코치 역할을 한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you support는 help라고 봐도 되고 요것도 코치하고 같은 뜻으로서 이 글을 쓰였다 그죠? 너는요 또 코치해 줍니다. 아이들에게 뭐로? When you praise 칭찬 가지고 격려해 주고요. 그리고 gentle reminders라고 하면 윽박 지르지 말고 젠틀하게 애에게 reminder 이런 리마인드가 뭐냐면 뭐 부모가 만들어 줍니다. 첫 번째 니는 뭐하고 두 번째 뭐하고 세 번째 뭐하고 이러한 것들을 리마인더라고 보면 된다. 이런 걸로써 애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if you don't coach your child 만약에 부모가 애들에게 이렇게 코치를 하지 않는다면 she는 아이다. 너의 자녀는 이제 코치를 찾을 건데 elsewhere
이제 다른 곳에서 찾아 나선다 이란 말이야. will find and will be guided. 이게 병치다. 그제? 그런 애들은 이제 코칭을 받고 가이드를 받습니다. 뭐에 의해서 뭐 인스타나 유튜브 보고 배우겠지. 그제? 거기에 나오는 가치관이나 아니면은 her peers라고 했어. 친구들 아니면은 뭐 그밖에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captures her interest라고 했어. 아이의 자녀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 뭐 그렇긴 하면 뭐 좋은 사람들이면 괜찮은데 약간 뭐 질 좋은 안 좋은 친구들이나 뭐 나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으로부터 가치관을 배울 수도 있으니까 부모가 나서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step up to the plate라고 해서 이 부분 이거 야구 용어거든. 야구가 알고 있죠? 이거 홈이야. 여기서 한 바퀴 돌면 이렇게 점수가 나는 거지, 그제? 그래서 홈 1루, 2루, 3루 이거를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플레이트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플레이트에 스텝업 한다 그러면 타자가 이제 방망이를 들고 배트를 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준비하세요 이 말이야. 이제 부모들아 준비해.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도와줘라. 목적보 할 수 있게 애들이 갈로 안에 거를 배울 수 있게 도와줘라. How to be a good person 그러면 어떻게 좋은 사람, 좋은 어른이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도와줘라.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한 단계 이란 말이야. 이렇게 자 일단 100% 해석 다 돼야 되고 일단 샤워 갑니다. 자, 기억해라. How you learn. 기억하세요. 당신이 어떻게 운전이랑 요리하는 법을 배웠는지 한번 기억해봐라. 너는요, 연습을 많이 했었을 거야. 누군가가 코치를 하는 동안에. 그 사람은요, 너에게 what to do, 뭘 해야 되는지를 줬었어. 계속 떠올리게 해준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뭐 할 때까지 네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다음에 너는 이제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배웁니다. 가치관을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은 연습을 합니다. 여러 가지 행동들을요. 하는 동안에 코치로서 당신이 도와줍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에 초점 맞출 수 있게. 두 번째는요, 중요한 기술을 세부적으로 이제는 조정할 수 있게 너의 관심을 집중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거야. 당신은 또 애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뭐로? 칭찬과 격려와 젠틀한 리마인더로서. 자, 그 다음에 어른이 만약에 부모로서 이제 애들을 코칭해 주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이제 다른 코치를 외부에서 찾아 나섭니다. 그럼 애들은 배우게 됩니다. 뭐 소셜미디어나 peers, anyone else, 어떠한 사람, 아이들의 관심을 그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외부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도 있으니까 좀 위험성도 있다. 결론은요. 그래서 어른들아 준비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 애들이 어떻게 좋은 어른이 되는지 그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도와줘라. 단계별로 이란 말이야. 오케이? 자, 21번 갑니다. 잘 보세요. 쌤이 지금 30번 때 어려운 거하고 다 촬영을 했는데 21번이 이번에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워. 알겠죠? 30분 때 저리 가랍니다. 알겠죠? 이해하는 데 좀 어려운데 우리는 조금 쉽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절대 겁먹지 마. 쌤들은 여기서 많이 내실 거야. 자, 우리는 옛날에 이분법적 사고로 이성 이상을 많이 나눴었지, 그제? 근데 요게 누군가에게 말하면 이렇게 나누는 거 좀 이상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러프하게 우리가 복잡한 지문을 두 개로 쪼개서 생각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그제? 이성이라고 하면 과학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논리적인 거고요. 그리고 누구한테나 통용되는 객관적이고요. 그다음 뭐 암기적이고 뭐 그런 겁니다. 추론적이고 뭐 이런 거. 그리고 현실적이고 이런 거. 이상은 뭔데? 약간 가상, 내 꿈 아니면 종교, 그다음에 주관적, 그다음에 약간 뭐 창의적 뭐 이러한 것들. 구분됩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자, 과학이라고 하는 거 한번 봐봐라. 만약에 뭐 자연 현상도 마찬가지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오지, 그지? 봄, 가을, 여름, 겨울 뭐 이렇게 오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그리고 과학은요, 처음에 발견을 합니다. 누군가가, 그지? 그 다음에 이걸 hypothesis, 가설을 세웁니다, 그죠? 그 다음에 theory, 이론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중간중간 절차마다 검증을 하죠, 테스트. 여기서도 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 주관적 의견이나 이런 게 들어갈 새가 없다. 그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요거 알아야 돼. 먼저 이게 먼저 이해 안 가면 선생님한테 오세요. 가보자. 이제 직역을 먼저 합니다. 자 보세요. 어려운 건 어떻게 하냐면 직역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익숙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해가 갈 거야. 만약에 이해가 안 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다. 익숙은요 무조건 반복이야. 쌤 지금 요거 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냥 직역만 해서 이해 안 될 거야. 자, 갑니다. 집중할 준비하고. 자, 가자.
지식하고 그 다음에 진실. 이것의 전통적인 이상이란다. 자, 클래시컬 그러면 약간 올드한 느낌입니다. 알겠죠? 뭐 옛날 얘기 나오면 지금 얘기도 많이 나오지, 그지? 일단 진실과 지식의 전통적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아이디어 시장의 개념입니다. 자, 봐. 그러면 우리가 아이디어라는 것의 바탕을 이루는 게 진실하고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이상 중에서 진실하고 지식은 어디에 해당될까? 자, 이성입니다. 알겠죠? 첫 문장 요거 직역했는데 요거 듣고 나서 한 번만 더 해볼게. 진실과 지식의 전통적인 이상은요, 아이디어 시장의 개념이다. 이거 딱 듣고,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 라고 하는 전국의 고일도 내가 봤을 땐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힘 빠질 필요가 없어. 부연 설명합니다. As a thinking individuals라고 했어.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제? 자, 사고하는 개체로서 인간은요. We encounter. 우리는 맞닥뜨립니다. competing ideas. competing 하면 경쟁하다는 compete. 그제? 경쟁한 아이디어 그러면 약간 상반되거나 다른 아이디어들입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사람들은 마주하재.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평가하재. 평가하는 이유가 폴드에 나온다. 현실의 best fit이라고 하면 가장 딱 들어맞는 거라면 그러면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봐봐. 일단은 아이디어들을 내가 마주해.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평가를 한다. 이게 지금 과학의 발견하고 가설 갖다가 이론까지 가는데 우리가 검증한다라고 했죠. 과학은 그제? 그러니까 evaluate도 마찬가지로 테스트입니다. 검증하는 겁니다. 평가한다. 현실하고 가장 적합한 거. 한마디로 현실적인 것들을 찾기 위해서 그럼 현실적이라고 하면 뭔데? 이성입니다. 가상의 반대말이잖아. 이해 갔죠? 이런 식으로 일단 접근해야 돼. 첫 문장 다시 갈게요. 자, 일단 진실이나 지식의 전통적인 이상은요, 아이디어 시장의 개념입니다. 자, 생각하는 동물로서 인간은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마주하고요. 그 아이디어를 평가하는데 현실과 가장 딱 맞아 들어가는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선택하기 위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되게 합니다. best하고 brightest fact. 가장 최고의 팩트들을요. 팩트들이 형성하도록 한단다. 우리 신념의 근간을 이루도록 만들게 놔둔다 이란 말이지. 오케이? 자, 보세요. 요거지 1번이야. 오케이? 1번, 2번, 3번. 이 순서를 한번 봐봐. 첫 번째 아이디어를 마주한다. 그것들을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평가를 한다. 테스트를 한다. 그 다음에 최고의 팩트들을 골라서 우리 신념의 기본을 형성하도록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신념이 형성된다라고 한다. 1번, 2번, 3번을 거쳐가지고 우리 신념이 형성된다. 신념은 마지막에 형성된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검증을 거친 거니까 여기까지 나온 내용은 뭐다? 이성입니다. 알겠나? 그것이 바로 위의 내용들이 바로 scientist way, 과학자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로 이론에서는 이라고 했다. 알겠죠? 과학자의 방식이다. 과학자는 아까 이성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어. 자, 그리고 뒤에는 벗이 나왔다. 그럼 그 밑에서는 이 상이 나오고 위에는 이 성입니다. 알겠죠? 가봅시다. 그러면은 이성을 나타내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첫 번째 평가합니다. 1번. 두 번째 가장 현실에 부합하는 겁니다. 세 번째 최고의 팩트. 팩트라는 단어도 있는 그대로의 본질적인 거니까 이것도 이성으로 봐야 됩니다. 오케이? 지금 밑줄 거는 세 개 있지? 세 개. 그리고 과학자까지. 요거 1, 2, 3, 4. 요 정도 해가지고 요거는 이성을 담당하는 거다라고 한다. 자, 명심해. 여기까지 이성을 담당하는 게 일단은 뭐 아이디어를 맞닥뜨리고 두 번째는 평가하고 세 번째 최고의 것들을 골라서 신념을 만든다라고 했디. 그러나 in practice 사실상이라고 그래서 사실상. 근데 클래시컬 그러면 약간 올드한 거라고 했지.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현재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어떻게? 이상이 올 거라는 거 우리 유추할 수 있대. 집중 끊기면 안 된다. Most of the time, 대부분에서 we are in a market for justification이라고. justification 정당화라고 합니다.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당화를 하기 위한 시장 속에 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이 상징하는 게 뭔 줄 아나? 이거거든, 그지? 우리가 지금 아이디어를 찾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나? 아이디어를 찾는다라고 했어. 근데 정당화를 시키기 위한 거라고 했어.
자, we shop for. 우린 쇼핑한다. 그 뭐를 선택하는 거죠. 그죠? 선택이라고 보자. 우린 단어를 선택합니다라고 했어. 문법적인 거 나왔다. not A, but B 나왔어. 그치? A가 아니고 B다. 자, 봐. 우리는 단어를 쇼핑한다라고 했지? 이게 바로 마켓 행위입니다. 이 행동, 시장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게 단어를 선택하는 거야, 지금. 단어를 선택합니다. 왜? 근데 A가 아니라 B래. 자, 이 단어가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어서가 아니라라고 했지? 겁먹지 마. 단어가 아이디어에 관한 스토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어를 쇼핑한다라고 한 거야. 이해갑니까? 그러면 눈에 띄는 확 단어가 있어. 스토리라고 했어.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스토리나 스토리텔러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이상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명심해야 된다. 스토리 이상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요거 끝까지 한번 가고 쌤이 여러 번 부연 설명할게요. 보세요. 자, 아이디어가 단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래. 근데 단어라고 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아이디어에 관련된 스토리를 포함하고 있단다. 쌤, 아이디어는 포함하고 있지 않고 스토리는 포함하고 있단다. 요거 두 개가 뭐가 달라요? 라고 하는데 스토리가 뭘 나타낸다고? 이상을 나타내는 거라고. 종종 우리는 찾고 있지 않습니다. 스테이트먼트 진술 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라고 할까요? 단어입니다. 아셨죠? 월드입니다. 단어를 찾고 있지 않단다. 팩트로서 뭐 하기 위해 to help us figure out 오형식이다. 그제? what을 갈로 치면 what we should believe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 거. 한마디로 요 가치관이다. 알겠죠? 오케이?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 것을 우리가 figure out 찾아내도록 돕기 위해서 팩트로서 스테이트먼트를 찾고 있지 않다라고 했다. 자, 단어에서 스테이트먼트라고 단어가 바뀌었어 지금. 요거 그냥 단어라고 해. 알겠지? 그치? 위에서 단어가 쓰였지? 우린 단어를 찾지 않는데 팩트로서 단어를 찾지 않는다. 왜? 아이디어가 지금 팩트다. 그지? 오케이? 단어 자체가 팩트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는요. 단어를요. 팩트로서 찾지는 않아. 왜? 다르기 때문에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단어를 팩트로서 찾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What we believe 우리가 믿는 것 있잖아. 그것을 이미 알고 있다.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 그걸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간다. 겁먹지 마. 자, what we seek 우리가 찾는 것 그것은 바로 단어거든. 어떤 단어인데 이러한 믿음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변호사의 방식이란다. 자, 정리해 보세요. 자, 문장 이제 나눕니다. 변호사의 방식이 나왔고 과학자의 방식이 나왔어. 이렇게 이분법으로 쪼개지고 그 나눠지는 기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적으세요. 이성이고 과학자입니다. 과학자의 방식이야. 그리고 여기서 나눠지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뭔데요? 이상이고 변호사의 방식입니다. 이해가지?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 들어가니까 잘 봐. 내용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뭐 옛날이라고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현실이라고 봐도 됩니다. 자, 현실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지금이라고 하자. now. 알겠지? 자, 우리가 단어라는 것을 사용하는 그러한 방식이 두 가지가 나왔어. 자, 봐. 과학자는 이성적으로 단어를 활용한단다. 자, 보세요. 아까 나왔는 게 첫 번째, 우리는 아이디어, 팩트라고 했죠. 팩트를 마주한다. 1번. 두 번째, 우리는 그 팩트나 아이디어를 뭐한다? 평가한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최고의 팩트들을 선택한다. 그래서 우리의 빌리프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빌리프가 형성되는 게 지금 마지막 단계라는 걸 알 수 있다. 맞죠? 마지막 단계야. 근데 밑에 거를 보시면은 요 봐봐. 우리는요. 단어를 찾고 있지 않단다. 팩트로서. What should believe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단어를 팩트로서 찾고 있진 않아.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위에 거는 뭐? 과학자의 방식, 밑에 변호사의 방식 한번 볼까? 우리는 이미 belief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미 뭘 믿어야 될지가 정해져 있다라고 했잖아.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알겠지? 오케이? 정해져 있고 이거 그래서 단어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이 신념이 맞다라고 하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단다. 이해가나? 이건 답정이야. 답이 미리 정해져 있어. 빌리프가.
과학적인 것은 belief를 마지막에 이 절차, 객관적인 절차를 거치는 건데 변호사의 방식은 믿음을 먼저 정해놓고 그래서 이 말이 맞습니다 라고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단어를 쓰는 겁니다. 변호사 생각해봐. 내가 어떠한 사람을 변호를 합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 사람을 변호하는 게 나는 정해져 있는 거야. 다른 말 하면 안 돼. 반대 의견을 하면 안 돼. 이미 정해져 있고 이 사람의 행동이나 이러한 것들 빌리프를요 정당화하기 위해서 유리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미리 정해져 있다는 말이야. 오케이? 자, 위에 거 과학적인 방법은 뭐다?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믿음의 베이스를 형성하기 위해서 만들고요. 그럼 변호사의 방식은 단어를 왜 쓴다? 이미 정해져 있는 빌리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단어를 이용한다. 요 차이다. 알겠지? 자, 결론 갑니다. 결론 여기입니다. language. 얘들아, 이 단어 그리고 이 단어 요거 세 개 이제 지금 같은 거다. 하도 지금 단어를 바꿔가지고 헷갈리는데 같은 쓰임이야. 언어라고 하는 것은 big four. 좋습니다. 이 기능이 좋던데 이 기능은 뭔데요? 이미 정해진 이 기능이 만약에 찾아라. 시험에 나온다면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자, 이미 정해진 belief를 정당화하기 위해 단어를 이용하는 것. 이거다. 알겠어요? 말한 거 이거 적어놔야 돼 지금. 자, 이 기능에는 지금 언어라는 것이 도움돼. 뭐 빌리프를 정당화하기 위한 거. 그러나 우리는요 단어를 정말 더 나아지기 위해서 이용할 수가 있대. 더 나은 사람이어서 다른 식으로 언어를 이용할 수가 있대. 지금 변호사들은 뭐 하기 위해서 언어를 쓴다? 정당화하기 위해서만 쓴다 이거지, 그죠? By treating이라고 하면 대우합니다. 언어를요. Great respect. 언어를 조금 존중해라. 언어에게 엄청난 존경을 가지고 취급을 하고 대우를 함으로써 우리는 성취할 수 있습니다. More than 그 이상을. Simple self-defense. self-defense 변호라고 하자. 자, 단지 변호만 하는 거 그 이상의 용도를 이룰 수 있다. 지금은 변호사들은 셀프 디펜스 하는 데만 쓰지 언어를. 근데 그 이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문맥 세 가지. 딱. 여기는 뭐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신념을 궁극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언어를 이용하는 이성적인 방법을 쓰는 과학자들. 오케이? 요거는 뭔데? 신념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것을 justification,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언어를 이용하는 이상적인 방법을 쓰는 변호사의 예시. 제가 말한 거 다 적어야 돼. 요거는 결론인데 결론이 뭐냐 하면 2번이 지금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2번 말고 조금 1번식으로 과학자식으로 언어를 쓰자라는 거야. 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아셨죠? 오세요. 자, 쉽지 않지, 그지? 장소로 옮겼습니다. 이제 학생들 와가지고 22번 또 가보자. 자, 한번 가볼까요? 22번. 이제 그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자, suppose 한번 가정해 봅시다. You have been working. 네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On the solution. on 뭐에 대한 해결책 관련해서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 이런 말이야. challenging 그러면은 간단하게 demanding 그리고 difficult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풀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단다. For many years, 여러 해 동안이란 말이야. 안 어렵지?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으니까 해결책이 나올 거야. 그 해결책이 뭔가 이거 찾는 글이라고 보면 돼. 자, let's also suppose 한번 가정해 봅시다. 뭐라? You have been paying attention to 어디에 집중해 왔고 지금도 집중하는 중이란다. 뭐야 말이야? Whatever else you have encountered. 자, 요렇게 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둘 다 불완전한 절입니다. 여기도 주어가 없고요. 여기는 지금 encounter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요거 둘 다 지금 잘 봅시다. 자, whatever else you have encountered 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절 안에 절이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세요. whatever else 그 밖에 뭐든지 간에라는 뜻입니다. 뒤에 불완전한 절이고 네가 마주하는 것인데 그게 그 밖에 거란다.
그 밖에 거, 요게 지금 제일 중요한다는데, 네가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인 문제, 그 밖에 건데 그게 그 문제랑 연관이 있어 보이는 거다 이 말이거든. 제일 핵심되는 부분이 지금 요 문제입니다. 약간 네가 지금 가정해 보자. 네가 지금 집중은 하고 있어. 근데 뭐에 집중하냐면 네가 그 밖의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야 지금. 근데 또 이게 또 그 문제랑 연관이 있어 보이는 거다 이란 말이야. 잠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겁니다. 알겠지? 근데 이 문제랑 연관은 있는데 그거하고 직접적이진 않는 그 밖의 것들. 그러니까 한번 요걸 나타내는 겁니다. 요거. 오케이? 요 부분입니다. 여기에도 니들이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요거. 여튼 간에 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할게요. 한 번 더 가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노력하고 있단다.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를 여러 해 동안에 해결하려고 그 해결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 그 다음에 한번 또 가정해 봅시다. 뭐를요? 네가 또 집중하고 있단다. 그런데 whatever else 그 밖에 뭐든지 간에 네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 그거 있지? 그것 외의 것들이 뭐든지 간에 근데 그것은 또 그 문제랑 연관은 있다라고 걸쳐져 있는 거야. 자, 지금 보시면 뭐 문법적인 거 잠깐 설명할게요. 전치사 to 뒤에 명사절이 나왔는데 뒤에 얘는 뭐냐라고 했어. 여기 지금 여기 불완전한 절이거든. 비어져 있지. 근데 여기 나온 거를 가상이지만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대수로 봐야 된다 지금. 주격이라고. 수업 중에 물어보세요. 여튼 네가 결론적으로 엄청나게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가 그 밖의 것들입니다. 자, 이건 봐봐. 그 문제와 관련 있을 줄도 모른다가 지금 요 부분이거든. 관련 있을 줄 모르는, 근데 당신이 마주해온 다른 모든 것에도 라고 했어. 오케이? 자, 그러니까 그 너무나 요 하나에만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이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요거만 보는 게 아니고 요거하고 연관은 되지만 네가 마주하는 그 밖의 것들에게도 네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한 거야. 정말 애매한 부분이야 지금. 오케이? 잠깐. 이러한 경우는 네가 문제를 풀면서 그 밖의 것에도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야.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데? 창의적인 해결책이란다. 그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이 그 suddenly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 이런 말이야. 네 마음속에. When you are relaxed, 네가 지금 쉬고 있을 때 갑자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확 떠오른다 이런 말입니다. 네가 어떨 때 여기까지 제일 중요한 단어 쌤은 두 개만 할게. 네가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밖의 것 뭐든지 간에 1번. 두 번째는 네가 쉬고 있을 때입니다. 이해가나?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나 하나만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고 그 주변의 것들을 바라볼 때 whatever else고 그 다음에 쉬고 있을 때 딴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해결책이 떠오른다라는 쉬운 글이야. 알겠지? 자, 두 번째 게 제일 중요하니까 반복하자 우리. 이나 유레카 모먼트다. 유레카 먼저 알자. 목욕탕에 물 넘쳐가지고 그지? 이건 뭔데요? 대단한 통찰력이요. 리드 투 뒤에 결과 나오지 그지? 이어집니다. 발견과 발명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거,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가 좀 쉬고 있을 때나 예상치 못할 때 나타난단다. And unexpected times라고 했어. 예상치 못한 순간에 take place 나타납니다. 그 to enhance, spontaneous 그러면 자발적인이란 뜻이죠. 자, 자발적인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지. 그러므로 자발적인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 뭘 해야 돼? 집중을 해야만 됩니다. 어디에 어떠한 것에. 이 어떠한 것은 뭔데? 그것도 potentially lead to 뒤에 결과 나온다고 했지. 기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야만 되겠죠. 너무 당연한 거 아이가?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엄청 중요해요. 잠재적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 두 번째 문장이랑 연결된다. 직접적이진 않지만은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 거기에 집중하는 거란다. 오케이? 자, 또 설명 나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뒤에 걸 말하는 건 아니래. 네가 무조건 좁혀야 된단다. 너의 관심을 어디로? To specific topic. 하나의 특정한 주제로 집중을 좁혀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야. 넓게 봐라라고 하는 거야.
약간 릴렉스 하면서 딴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글이야. 자, on the contrary, 대조적으로요. 얘들아, breadth라고 폭이다, 폭, 너비라고 하지, 맞나? 자, 경험의 폭이 창의성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험의 폭이 넓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 경험의 폭이라고 하는 것은 specific 이거하고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죠? 너의 경험이 제한되어져 있다 어디에? 좁은 범위에 하나의 좁은 주제 범위로 네가 제한돼 있다면 그렇다면 스코프 하면 영역이 돼. 너의 상상력의 영역은 마찬가지로 이게 좁기 때문에 이것처럼 좁아질 것이란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데 너의 창의력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shame is about. shame은 수치심이라고 하지, 그제? 오케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관한 건데 who we are이라고 해서 who we are, who we do가 아니고 who we are이 나왔으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누군지에 관한 거란다. 수치심은 우리가 누군지에 관한 본질적인 거다. 1번 shame 나오고 2번은 guilt 나왔네.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데 우리의 행동에 관한 겁니다 라고 했어. 아무튼 1번, 2번 에다 수치심과 죄의식에 관한 거란다. 이 둘 다 어떤 감정들인 것 같은데 We feel guilty. 우리는 죄의식을 느낍니다. 2번 뭐 할 때 We hold up something이라고 했어. 우리가 뭔가를 떠받친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We've done or failed to do라고 했어. 자 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갈로를 칩니다. 그러면은 A against B라고 봐야 된다. 잘 봐. 우리가 했고 그리고 실패한 것들한다. 우리가 해낸 것, 우리가 실패한 것을 떠받칩니다. 뭐를 대비해서 가면 우리가 지금 A를 떠받치고 있어. 뭐에 대비해서 B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야. A를 기반으로 해서 B를 올려놓은 거거든. against가 뭐를 대비해서 대치해서 대비해서 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요거를 감안하다라고 하면 됩니다. 알겠죠? B를 감안해서 A를 생각하다라고 하면 됩니다. 봐봐. We want to be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의 종류란다 이거는.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 오케이? 근데 여기 있는 반대로 했네 쌤이 맞자. 잡아. 쌤 지금 수업 시간에 조금 안달이 났습니다. 지금 급해서. 자, 봅니다. B가 뭐냐면요. 위에 있습니다. 이거 B. 우리가 하고 되고 싶은 이상향이야. 오케이? 여긴 A는 뭔데요? 우리가 한 짓, 우리가 한 일, 혹은 우리가 못한 실패한 거. 오케이? 요거 두 개입니다. 요거 두 개를 우리가 비교를 해볼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라고 해서. 왜? 비교가 되잖아. 막 내가 만약에 뭐 변호사를 꿈꿔서 변호사를 공부하는데 성공한 변호사가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이잖아. 그 사람하고 내가 실패한 거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죄의식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it is an uncomfortable feeling이라고 했어. 그건 굉장히 불편한 감정이래. 이 시각 끼는 게 뭔데? 죄의식. 죄의식 굉장히 불편한 감정이래. 그러나 one that is helpful라고 했죠. 근데 그것은 굉장히 도움이 돼. 그것은 어떠한 건가? That is helpful.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when we apologize for something we've done, 우리가 했던 어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를 할 때, 그거 make amend라고 하면 뭐 수정하다인데 다른 사람에게 수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행동을 바꾼다. 이것도 사과 뜻하고 같은 거겠지. 보상을 한다. 남한테 사과를 하고 남한테 보상을 한다. 그리고 change behavior 행동을 바꾼다. 어떤 거? We don't feel good about 이라고 했어. 우리가 지금 좋지 않은 기분이 드는 그러한 행동을 바꾼다라고 했어. 그럴 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개선을 하는 거죠. 빨간 줄로 밑줄 긋는 거는. 그렇게 바꿀 때 죄의식은요. is a most of a motivator. 우리한테 힘이 나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됐나? 자, guilt, 죄의식이라고 하는 거 원급입니다. 죄의식은 굉장히 강력한 감정이란다. 뭐만큼? shame, 여기 나왔는 수치심만큼이나 강력하대. 그러나 it's a fact. 죄의식의 영향력은요, 긍정적이란다. 수치심이 파괴적인 반면에. 자, 요거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할게.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요 내용에서 요거는 뭐다? 죄의식.
요건 뭔데요? 수치심. 요거 두 개 비교를 하는데 수치심은 굉장히 파괴적이고 죄의식은 우리한테 좋은 거다라고 했어. 알겠지? 위로 한번 다시 올라가 볼게. 우리 shame 1번입니다.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본질적인 정체성에 관한 자아에 관한 겁니다. 근데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동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구분하세요. 1, 2라고 할게. 우리는 지금 죄책감을 느낍니다. 뭐 할 때 우리가 지금 어떠한 것, 우리가 했는 행동이나 우리가 실패한 어떠한 것들을 비교를 한단다. 뭐를 대비해서? 아이고, 또 잘못 껐네. 자, 뭐를 대비해서요? 우리가 되고 싶은 어떠한 사람의 종류랑 우리가 했던 행동 꼬라지라고 할게요. 알겠지? 우리가 했던 행동 꼬라지하고 내가 되고 싶은 그 멋진 사람하고 비교를 할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낀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이것도 죄책감이죠. 2번입니다. 죄책감은 굉장히 불편하지.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helpful, 도움이 되는 감정이란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좋지 않은 기분이 드는 그러한 행동을 이제 바꾼단다. 그럴 때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한테 동기, 힘이 됩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강력하대. 수치심만큼도. 근데 수치심도 도움된대. 근데 그러나 죄의식의 영향력은 긍정적인데 수치심의 영향력은 우리한테 안 좋다라고 하는 거. 됐나? 그리고 우리가 자 봅니다. 사람들이 사과하는 걸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정하는 걸 봅니다. 오형식의 여기까지가 왼절이다. 알았나? 우리가 봅니다. 목적은 목적보 하는 거. 일포동사니까 원형 와야 되죠. 목적보. 우리가 본다. 사람들이 사과하는 걸 봅니다. 위에서 한 말 그대로. 그리고 보상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대체한단다. A를 B로. 뭐를? 부정적인 행동 대신에 그걸 이제 더욱더 긍정적인 행동으로 바꾸고 대체를 할 때 죄의식은요. 모티베이터 된다 그랬잖아. 이것은 또한 또 같은 말을 또 하네. 맞지? 근데 not shame. 근데 수치심은요. 이렇게 해도 동기가 될 수 없다. 수치심 안 좋대. 사실상 연구에서 나는 알아냈다. 뭐를? 수치심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corrode가 부식시키고 갉아먹다라는 거지. 뭐를요? 대체 갈로? 근데 또 갈로? 오케이. 절 안에 절이 있습니다. 헷갈린다고 다시 할게. 나는요 발견했습니다. 이래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자동사는 목적 없네? 그럼 변하다야. 우리가 변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의 일부, 이 자아라고 해서 가자. 우리의 자아를 부식시킨단다. 수치심은. 한마디로 이러한 말이지. 죄의식을 느끼도록 만들어야지. 내가 수치심을 느껴버리면 나는 쓰레기인가. 내 자체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파괴적이야. 그런데 죄의식은 내 행동만 탓하는 거다 이란 말이야. 알겠나? 요거 샤워 갈게 빨리 봐봐. 수치심은요 내 본질적인 거고요. 죄의식은요 내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가 한 행동들 있잖아. 그러한 A를요 뭐하고 대비해서 내가 되고 싶은 멋진 사람과 함께 비교를 할 때 우리는 죄의식을 느낍니다. 그리고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감정이긴 해. 근데 그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죄의식을 느끼고 사과하고 수정하고 행동을 바꿀 때 죄책감은요 어떻게 되는데? 이제 동기가 됩니다. 죄책감은요 수치심만큼이나 강력하대. 강력하긴 한데 강력하다고 해서 좋다라는 말이 아니야 쉐임이. 자, 죄책감의 영향력은 긍정적이다. 뭐한 반면 수치심은 파괴적인 반면.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이제 뭔데? 사과를 하고 또 수정을 하고 보상을 하고 일단은 나쁜 행동을 좋은 행동으로 이제 바꿀 때 죄책감은요 이제 동기가 된단다. 근데 쉐임은 동기가 될 수 없대. 자, 실험 결과에서 난 발견합니다. 수치심은요 우리의 자아를 갉아먹습니다. 어떠한 자아인데 자아가 믿고 있대 뭐라고? 우리가 변할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우리의 자아를 파괴시키는 주범입니다.
자, 쌤 물 좀 먹고 왔다. 다시 보자. 자, 24번입니다. 자, let's look at 한번 봅시다. 뭐를 말이야. What is occurring? occur 자동사다, 그지? In your brain. 뭐 할 때? When scrolling이라고 했습니다. On social media. 소셜 미디어를 스크롤 내려가지고 이렇게 쭉쭉 볼 때 네 뇌에 발생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라고 했어. 오케이?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빠른 도파민 활동이란다. 도파민이 막 살아나지, 그지? 막 이렇게 쇼츠 같은 거 볼 때. You open your social media app. 유튜브를 켭니다. 너 즉각적으로 너는 알아챕니다. 뭐를 말이야? 목적은 목적보 하는 걸, 그치? 일포 동사다, 이거 지각 동사다. 네가 지금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을 바로 알아챕니다. 그리고 너의 도파민 수치가 자동사로 증가합니다. 그러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기쁨, 쾌락이 경험됩니다. 너의 뇌에서. 여기까지 쉽죠? The challenge this creates라고 했어. 자, 요렇게 합니다. 이거 잘 봐야 돼. 이것이 만들어내는 도전은 is as with everything in our universe. 우리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as laws of physics explain이라고 해서 물리학의 법칙에서 설명하듯이 라고 했어. 자, 이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우주에서 발생되는 모든 것하고 같다라고 한다. 그것이 바로 뭐냐? 물리학의 법칙에 따르면은 what goes up 한번 올라간 것은 must come down 무조건 떨어진다. 한번 올라간 거는 무조건 내려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your brain and body, 너의 뇌와 몸은요, 항상 찾고 있단다. something called라고 해서. 요 단어는 항상성이라고 된다. 알겠죠? 항상성이라고 불려지는 어떠한 것을 찾고 있단다. 알겠나? 이거는 뭐냐면 바로 균형이다라고 하는 거야. 균형을 나타냅니다. 이게 뭐냐면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균형이 같은 말이지. 올라간 건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With this in mind, 이 말을 명심하고 이 말에 따르면 이란 말이야. 이 말을 명심했을 때 도파민 수치가 정말 믿을 수 없게 빠르게 그렇게 증가가 될 때, 그리고 when scrolling your social media, 소셜 미디어를 쇼츠를 볼 때 너의 뇌는 생각한단다. Wow, how are my dopamine levels so high라고 해서 내 도파민 수치가 이렇게는 높게 어떻게 이렇게 높아진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한다라고 한다.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올라갔네 이제는 떨어뜨려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도파민은요 has to quickly drop이라고 해서 무조건 떨어짐에 틀림없습니다. 뭐를 떨어뜨린데 unequal amount of라고 해서 자 똑같은 양을 drop 떨어뜨림에 틀림없다라고 떨어뜨려야만 한다 떨어뜨리면 틀림없단다 어디 아래로 your baseline level라고 했다. 원래 수치 원래 잡아봐라 떨어뜨리는데 뭐로 떨어뜨리냐 하면 자 베이스라인 레벨 밑으로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뭐 하기 위해서 리밸런스 다시 균형 맞추기 위해서 분사구문이다. 뭐를 하기 위해 you feel worse 네가 기분 나쁘게 만든다. Before you start scrolling 네가 쇼츠를 보기 시작하기 전보다 심지어 훨씬 기분이 나쁘게 만들면서 원래 수준 아래로 도파민 수준을 똑같은 양만큼 떨어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뭐 내용 어렵지 않지. 항상성이란 말 명심해라. 자, 이거 문법 문제긴 한데요. 다른 식으로 나올 거니까 해석 위주로 갑니다. 에너지에서 원래 본질적으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요. 검증이라고 증거라고 합니다. 증거. 자, 문학은 증거란다. 뭐에 있어서 지속적인 힘이란다. 지속적인 힘. 자, 유지되는 힘이란다. 뭐에? 인간 창의성과 인간의 표현력. 요거 두 가지에 계속 지속되는 힘에 대한 증거란다. 문학은 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transcend 하면 초월하다, 뛰어넘다라고 한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다. 지금 우리가 옛날에 뭐 삼국지를 읽고요, 조선시대 얘기도 읽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분사구문 연결짓는데 뭐하고 뭐를 우리하고
생각이나 감정,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우리와 연결짓는다. 이순신 장군하고도 연결시켜준다. 근데 이 사람은 all walks of life라고 해서 이거 해설지에는요, works가 무슨 계급이라 돼 있는데 뭐 계급을 막론하고 혹은 뭐 사람들마다 살아온 발자취가 다 다르지, 그제? 모든 다른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일단은 세기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시대와 공간과 모든 사람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그리고 인간의 창의성과 표현에 지속되는 힘에 대한 증거가 바로 문학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문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모임에도 불구하고 신기술과 매번 변하는 지속적으로 계속 변하는 매체의 모습의 등장임에도 불구하고 문학이라고 하는 거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하고 매체도 계속해서 변하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한다는 뭐를 그것의 정당성, 오케이, 적절성 그리고 중요성을 유지하고 있단다. 타임리스라고 뭔데 시간을 잊은 예술의 형태로서 이런 말이야. 뭐 셰익스피어도 지금 우리가 읽고 있잖아, 그제? 그런 것처럼 시간을 잊은이야. 오케이, 리스는 없는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문학이 이러한 지속되는 힘이야. 이것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능력인데 어떠한 능력? To capture, 뭐를 포착해낸다. 뭐를 말이야? 인간 경험의 복잡성을 포착해내고 전달하는 문학의 힘이라, 능력이라. 알았지? 그리고 written word에 따른 일들을 통해서 그럼 쓰여진 글을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작가는요 아주 고유한 능력을 가집니다. Explore the depths of the human emotion. 인간 감정의 깊이. 인간 감정은 정말 깊고 섬세하잖아요, 그제? 그것을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nuances of relationship. 인간관계의 뉘앙스 미묘함이야. 굉장히 섬세한 거죠. A 왔고 B 왔고 C 온 거야, 알겠지? 인간의 정신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 어려움이나 인간 정신의 승리, 위대함 이러한 것들을 explore 할 수 있는 능력을 작가들은 가지게 된다. 그럼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또 허용한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뭐하게 to see 보도록 한단다. 자, 책의 내용, 페이지에 반영된 우리 자신을 보게 해준단다. 이해가나? 문학은 되게 해준대.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준단다. 책 내용에 반영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보도록 해준다. 아,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병치 계속되고 있지, 그제? 목적보 1, 목적보 2, 또 있나? 목적보 3. 자, 첫 번째 문학이 되게 해주는 거는 우리가 책에 반영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준다. 1번 맞죠? 두 번째에서는 공감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뭐를 캐릭터하고. 내하고 다른 캐릭터하고 내하고 다르지만 공감되게 해주고. 그리고 인간의 컨디션, 인간의 조건, 상태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도록 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문학의 지속성이라는 글입니다. 오케이? 일단 고생했습니다. 계속해서 무한 반복하고 안 되는 거 쌤한테 질문하세요. 끝.